운동이 끝난 후 어느덧 점심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거 빨기도 너무 빨간 거 아닌가요? 제가 맵고 짜고 한 자극적인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이 젓갈 종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반찬이 너무 짠 거 아니에요? 아, 피디님도 모르시네. 아, 이거 물이 있잖아요. 짠 걸 많이 먹는 대신 밥에 물을 말아 먹잖아요. 밥에 물을 마르면 희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짠 걸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내 옷을 봤거든. 괜찮을까요? 밥에 물을 말아 짠맛을 중화한다는 이야기. 음식 속에 나트륨 함량을 낮추기 위해 물을 많이 먹는 것이 세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뭔가 걱정되는데. 식사 후에는 나른하고 하니까 정말 커피 한 잔이 생각나거든요. 아, 커피 엄청 많이 드시네요. 이거요? 물을 아주 많이 넣어서 그래요. 이 커피에는 카페인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아주 많이 넣어서 먹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넣고 먹어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카페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주부. 이 방법 괜찮은 거 맞나요? 이 영상을 쭉 보니까요, 우리 주부님이 수분을 보충하고 계신 게 아니라요, 오히려 수분을 빼앗기고 계세요. 아니 이렇게 많이 마셨는데 빼앗긴다고요? 완전히. 자, 하나씩 짚어볼게요. 앞서서 냉장고를 열었을 때 각양각색의 차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모든 거는요, 물처럼 이렇게 물대용으로 마시는 게 아닙니다. 카페인이 함유된 것도 있고 또 이뇨작용이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이 더 많이 배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들은 우리가 물대용으로 드시면 안 되고요. 물대용으로 물처럼 드실 수 있는 거는 이제 보통 현미차라든지 보리차처럼 공유차는 물 대신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많이 섭취해 카페인과 나트륨의 농도를 낮추는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요.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섭취하는 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섭취하는 나트륨이나 카페인의 양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음료를 계속해서 마시니까 수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은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뇨작용으로 인해 커피와 차는 각각 2배와 1.5배의 몸속 수분을 배출하는데요. 물의 역할은 오로지 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머님 지금 모든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지금 보니까 어머님이 알람을 맞춰놓고 물을 드시잖아요. 이거는 좋은 습관입니다. 드디어 좋은 습관 발견! 물 마시는 걸 자꾸 잊는다면 오늘부터 알람 한번 맞춰보세요. 그런데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머님이 드실 때 보니까 물을 이렇게 벌컥벌컥 한꺼번에 많이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물을 드실 때에는요, 조금씩 나눠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아무리 갈증이 심하다라고 해도 한 번에 500ml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약 같은 물 대체 제대로 먹는 방법이 뭔가요? 제가 내 몸을 살리는 물 건강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얼마나 마실까는요, 자신의 몸무게에다가 0.03을 곱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몸무게가 60kg이다 라고 하면 1.8리터 정도는 하루에 드셔주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어떤 걸 먹을까인데요. 보통 우리 드시는 물 드셔도 좋지만요,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드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네랄은 신체 조직의 구성 성분일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세 번째는요, 언제 마실까인데요. 이 물 마시는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자, 언제냐면 바로 기상 직후예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이 호흡이라든지 땀을 통해서 수분 배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상 직후에 공복에 500ml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눠서 드시게 되면은요, 수분 보충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곡류를 제외한 차는 물처럼 음용 금지. 카페인과 나트륨의 양을 줄이고 적은 양을 천천히 마시는 것 기억하세요.